김태현의 정치쇼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뵙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원책의 비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비책 좋은데요. 비책이라고 하니까 내가 꼭 그 제갈 국민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황금 주머니에 3개 달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명보다는 이 방통이 좀 더 재밌는 분이에요. 예. 평생 자유스럽게 살고 예. 또 안빈낙도를 즐겼으니까. 예. 그런데 제갈 국민은 평생 유비 뒷바라지 하다가 유비만 뒷바라지 한 게 아들까지 제가 뒷바라지. 근무했던 곳에 뒤에 식당에 병풍이 쳐져가 있었는데 그게 출사표예요. 그 출사표를 쭉 보면서 무릇 남자가 이 출사를 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식하는 분 이 출사표를 뭔가 잘못 던진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는 오늘 있습니다. 있습니까? 준비된 주제.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고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죠. 최근에 이념론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대통령이. 왜 또 저로 하여금 권력을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 공격 대상입니까? 공격할 말입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지금 이념을 얘기하는 거 얘기할 만하죠. 지금 돌아가는 꼴들을 한번 보세요.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까지 가서 조총련이 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 말씀하시는 이 거죠? 관동 대지진 같은 문제는 사실 우리 민족의 아픈 비극인데 우리 민단에서도 행사를 하고 조총련도 행사를 하는데 조총련 행사를 가면서 일본 입국할 때부터 우리 대사관 스포트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어요. 예. 내가 그거 보고 이게 광주에는 정율성 중국인이죠. 주원래의 양녀 남편이니까 사위라고 봐야 되겠는데 정율성을 거의 우상화를 하고 있잖아요. 나 기가 막힌 게 정율성을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 아니 정율성 우리 제대로 공부를 하자 이러면서 광주 전남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간 게 9년 동안 54명인가? 네, 그런 부도 있었어요. 53회 맞을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이런 작자들이 있나? 뭔가 하면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이 구멍이 나사가 많이 빠져가 있다. 제가 가령 우리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요. 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정체성이 흔들렸다. 국민의힘은 흔들린 정도가 아니죠. 정체성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 자들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 정체성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유민주주의뿐 아니죠. 이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보수주의잖아요. 보수주의하고 범자유주의. 그럼 보수주의와 범자유주의에 맞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죠. 가령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이념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 핵이 뭔가 하면 도덕성이에요. 본인의 도덕성이 확보가 돼야만 진보 좌파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색이 당 대표를 지낸 분까지 성상납 의혹에 휩싸였잖아요. 이러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전부 다. 자, 근데 변호사님 이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념 얘기 안 하게 생기느냐 말이에요. 상황에 대통령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야권 민주당 쪽에서는 배신자 취급받잖아요.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 대통령이 5단계나 진급을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식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영수인으로 해서 올려놨더니만 결국은 문 대통령을 배신했다 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 문제로 따지면 절대로 배신자가 아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분이 취임사 때부터 강조를 한 것이 자유잖아요. 자유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공정과 사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라는 게 뭡니까? 이 도덕성이 확립된 사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헌법에 있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거, 그 기회 균등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분이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지만 예. 또 한편 제대로 보수의 정체성이라도 제대로 밝히고 있으니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대로 정체성, 범보수주의, 자유주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 근데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니까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물론 그런데 반국가 세력 더 넓게 보면 예.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예. 가령 그 윤미향 의원 얘기를 했지만은 국가적으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북한의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서 민노총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걸 어느 누구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북한에서 김정은 답방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때 젊은 대학생들이 대진연이라는 걸 만들어서 백두혈통 칭송위원회입니까? 예, 그런 모임이 그리고 있긴 있었죠. 위임맞이 예. 위임맞이 뭐 행사하겠다고 광화문에서 그 일종의 시위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상태를 예. 전 세계에서 유일의 급분단 국가 그리고 이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는 이 경계선에 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걸 우리가 용인을 해야 하느냐.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념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대통령이 이념 발언을 하면 오히려 정치권의 갈등이 좀 증폭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념이 이런 먹고 사는 거와 지적. 관계가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경제 문제를 아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겠죠. 당연하죠. 예. 이 경제가 제대로 크려면 예. 이념이 제대로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가령 미국 예. 같으면요. 예. 미국에는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가령 민주당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좌파가 아니에요. 범자유주의 진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리버럴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민주당의 이 컨템퍼러리 리버럴 현대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문자 그대로 보수주의고 그리고 서구의 가령 그 노동당 같으면 그리고 사회민주당 이런 거 같으면 문자 그대로 그건 진보주의입니다.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차이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공산 전체주의와 그 맹종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 세력을 딱 붙여가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 이런 표현을 쓰니까 당장 우리 진보 좌파 쪽에서 무슨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내느냐 이러는데 사실 이 전체주의 이 토탈리 뭡니까 영어로 하면 네, 영어도 잊어먹는데 토탈리 알겠습니다. 테러리즘이죠. 이 전체주의에 있어서 과거에 파시즘도 전체주의니까 예. 이러니까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하나 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게 생소한 용어인데 네, 그러면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그 맹종 세력 또 하나가 있어요.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예. 내가 보기에는 이 세 번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변호사님.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강하게 계속 이념을 강조하는 게 이게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여권에게 어떻게 작용할 거로 글쎄요, 보세요? 나는- 유리하게 작용할 나는 거로 이게 보세요? 아니면 대통령이- 불리하게 할 거로 보세요? 뭐 아니면 대통령이 예.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북한 노동당과 같은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 뭐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사실은 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가령 민노총이 시위를 할 때 예.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게 아마 그런 거예요.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예. 아니면 맹종 세력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것이 정리가 될지 나는 그것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예. 하여튼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예. 이 홍범도 장군이 그 이른바 이 러시아 공산당의
이 가입한 사실은 확실한데 그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의 장교들 양성을 하는 아카데미에서 육사에서 이전하는 거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글쎄요. 난 대통령이 처음에 그 흉상 이전을 얘기를 했을 때 난 대통령이 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정도까지 일일이 권력에서 개입을 하느냐 이건 더 많은 의견이나 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 저도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한번 가입한 적이 있대. 요즘도 상식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을 어디로 옮기겠다 하는 거 아니면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뭐 나는 그러면 더 맞습니다. 적절한 장소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예. 자, 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 그 출사표 얘기도 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제 모든 정치인들 단식을 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 뭐를 위해서 내가 한다. 이재명 대표 단식의 목적과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그 단식을 할 때 뭐 단식하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죽은 사람 없죠. 이 영국에는 꽤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영국 이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예, 저항을 하다가 단식으로 죽은 사람이 주로 그 20일에서 한 20한 7, 8일 그 사이에 다 견디지를 못하고 병원에 이송되는데 사망을 하고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단식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단식한 사람은 안양교도소에서 단식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그분은 뭐 교도관들이 다 지켜보는 안에 그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단식을 하다가 끝내 서울대병원으로 실려갔죠. 완전히 이게 쓰러진 상태에서 실려갔고 그 외에는 이 단식에 의구심을 많이 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저희가 뭐 다 쫓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니까. 단식을 열흘씩 하고 뭐 거의 보름 가까이 하고도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 단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싶고 왕년에 제가 그 라디오 좀 할 때 보면 제 앞에 단식하신 분이 오셨는데 말씀을 아주 잘해요. 예, 그리고 보면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단식 그렇게 하시느냐 이랬더니만 제가 정말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소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뭐 목적과 목표는 뭐라고 보시는지? 처음부터 단식의 목적이 없었잖아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요구 조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나온 얘기죠. 나중에 그 요구 조건 또 개각을 해라. 그리고 뭐 일본에 그 방류하는 게 그 나쁘다고 천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 얘기인데 제일 처음에는 무능 폭력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던져준 메시지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사직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내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 대표 같는데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서 그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는 거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단식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이러니까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저같이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구속을 면하기 위한 거다. 얼마나 구속이 두려웠으면 구속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구속이 육체적으로도 겁이 나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이 겁나는 것은 이번에 구속이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다시는 되돌길 없이 그냥 늪에 빠져 완전히 잠겨버린다. 그걸 본인이 안 거예요. 왜 무슨 그런가 하면요. 지금 걸려있는 범죄들이 뭐 법률 전문가니까 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 이게 전부 다요. 이 배임죄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거의 무기징역까지 다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거기다가 새로 기소가 될 백인동 사건. 이 백인동 사건 이 배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위정교사까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때 김인섭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근데요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 단식을 하고 단식을 중단하면 또 이제 되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안 좋은 그 동안은 검찰이 영장 청구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몸 다 나아지면 결국 검찰은 만약에 청구하면 시간만 조금 한 달 정도 늦추는 효과밖에 없는데. 아니 신문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대요. 그
서울중앙지검의 네. 이 수사 관계자 네. 이번에 핵심 관계자도 아니에요. 수사 관계자 이런 거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차장검사는 될 것 같아요. 차장검사가 아니고는 그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자 이대로 뭐 끝난다면 네. 그러면 보강 조사를 마친 뒤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예. 그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적어도 차장검사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은 이번에 단식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겠구나.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 또 기자들이 빙 둘러서서 물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얻을 수 없을 거다. 전혀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검찰이 그 단식은 애초에 무시하겠다. 그럼 그건 이런 어때요? 거죠. 지도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의 어떤 지지층 결집하고 당내 이견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당 대표가 지금 단식하는데 이견을 제시하기가 지금 좀. 민주당에서요. 결집 효과라고 할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면 첫 번째 개딸. 예. 예,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친명 지도부 예. 이재명 대표와 정말 가까운 이 이른바 뭐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까지 이른바 친명 핵심부들 예. 이런 핵심부들은 어떻든 내가 뭐 북한 용어를 써서 조금 그런데 결사옹위를 하는 거죠. 예. 이 결사옹위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예. 뭐 이런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특히 수면 아래로 민주당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 예. 이 100명을 넘는 이 수도권 의원들은요. 수도권에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하루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 역효과란 말씀. 예, 이번에 보면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갤럽 그리고 이 RN스치는 정반대예요. 이 갤럽과.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걸로. 예, 수치는 언급 안 할게요. 그런데 이 갤럽은 이 면접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RN스치는 그 뭐 다 알겠지만 ALS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갤럽 조사는 아니요.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RN서치는 높게 나왔다 이 아니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갤럽은 지금 이재명 대표된 뒤로 사상 최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도가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중도층 그리고 2030 그리고 여성들 이 중도층이 뭔가 무당층이에요. 무당층과 2030 여성 표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리부리하게 이거 반사적 효과도 못 챙겨 먹고 챙겨 먹을 후보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참 이상해요. 어떨 때 보면 막 진짜 국민의힘 이 렛대를 붙이고 후보가 돼서 선거 나가면 힘들겠다 이럴 때는 막 5대1 10대1 막 몰리들어요. 그런데 야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선거가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정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단식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원책의 비책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없습니다. 없어요? 출구 전략이? 이재명 대표 제가 보기로는 지금 본인이 저러고 있는 것은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치 생명이 이로써 끝나는 것인가. 제가 보기로는요. 이걸 반전시킬 만한 무엇이 없단 말이에요. 가령 대장동 백인동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다음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범죄들 배이민이 뇌물이라는 이 잡범 파림식 범죄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무죄다. 이 검찰이 다 뒤집어 씌웠다. 이런 엄청난 대반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러니 아무리 야당의 대표라고 하지만 아니 오히려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구속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봐요. 구속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령 이재명 대표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비책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충고해 줄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당 대표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민주당에 정말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에게 정말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가장 옳은 길입니다.
자, 방금 나온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 29일에서 31일까지 실시한 거고요. RN서치는 노컷뉴스 의뢰로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조사한 거고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